즐거운 수학사랑 나와집니다. 자, 이 시간도 집합의 네 번째 시간. 자, 집합의 연산 두 번째. 자, 여집합과 차집합 관련된 문제들을 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두 집합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녀석이 이거일 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야. 단 A는 유리수다. 이제 조건 줄 때 막 조건 같은 것을 마지막에 꼭 반영해줘야 됩니다. 유리수라는 말이 써졌으니까 뭔가 좀 관련있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게 문자로 막 써졌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저대로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여기 조건에 있는 것을 좀 반영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 이런 말 나오면 주로 이제 벤다이그램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저 말부터 일단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에 대해서 무슨 말 했는데 일단 한 가지 자, A 차집합 B 그러면 이런 집합이 있잖아요. 이 집합이 벤다이그램에서는 어딘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바꿀 때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것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이 녀석은 얘랑 같습니다. 차집합은 항상 저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이 보이면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요. 이것은 항상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걸 좀 적용한다면 이것이 누구냐 그럴 때 여기 요대로 적용하면 A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뒤에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B랑 같은 거지. 이렇게 써진 것은 사실은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쉬우니까 표현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딱 바꿔라. 이렇게 바꾸면 교집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진 집합이 지금 교집합이라고 옵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이 2라고 오다 그러면 여기가 2라고 5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집합의 영수를 다시 써보면 A는 지금 A 제곱 빼기 2고요. 5가 있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있어. A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B는 1A 더하기 3, 5. 1, A 더하기 3, 5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다는데 여기에 5라는 녀석은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B에는 지금 1이 있어요. 1이 있는데 여기 지금 1이 안 보이지? 자, 1이 안 보일 때는 이 둘 중에 한 녀석이 1이 돼야지. 왜냐면 1이 교집합에 속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녀석이 1이 되도록 해줘라. 그 말. 자, 그러면 이 녀석이 1인 경우, 얘가 1인 경우 항상 해보면 돼요. 그중에 얘가 1인 경우 해봅시다. 자, A 제곱 빼기 얘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A 제곱이 3이겠지? A 제곱 넘어가면 3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무리수가 나왔지? 네, A가 뭐라 그랬어요? 유리수 그랬잖아요. 그러면 A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안 맞구나. 그말 A 값이 무리수니까. 그래서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얘는 1이 아닌 거다. 그 말. 그렇다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1 돼야 되는 거지. 자, 얘가 1이라면 A 값은 뭐야? 3인 거죠. A가 3이 돼야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1이니까. 그렇다면 A가 3이 맞구나. 그 말. 자, A 값은 3인 거야. 자, A가 3이면 이제 여기다 다 넣으면 돼요. 자, A가 3이라면 얘는 뭐야? 3의 제곱 빼기 7이지. 자, 근데 7은 교집합이 아니니까 7은 이쪽에 써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1이니까 여기지. 됐구나. 그럼 얘는 뭐야? A가 3이니까 얘는 3 더하기 3, 6이 되는 거지. 자, 1, 5, 6 그만이니까 여기가 6이겠지. 자, 1, 5는 교집합에 있으니까.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내용에 관한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뭐야? 이거 다 합집합이죠. 이거는.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자, 이거 더하면 8이고요. 이거 8에다가 11, 19인가요? 자, 11에다가 12, 19네요. 다 합은 19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미지수를 간단하게 그냥 구해가는 건데 조건에 맞춰주기.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루트는 아니다. 자, 두 번째. 전체 집합 X는 10 미만의 자연수다.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한 자리 자연수 1부터 9까지겠죠. 9까지 있고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막 이렇게 써져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막 써졌어. 자, 그러면 저것은 다, 저런 것들은 주로 이제 원소를 벤다이어 그림으로 좀 찾는 게 좋아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일단 전체 집합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고, 자, 그 중에 이제 A, B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무슨 말 없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교집합이 있도록. 자, 그리고 저기 있는 말을 일단 표시하는 거예요. 자, B차집합 A. 자, B차집합 A는 이쪽을 말하는 거 알죠? 지금 이런 것은 바로 보이니까 바로 쓰는 거야. B차집합 A가 368이다. 여기다 368 아무 데나 막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자, 368.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2,9다. 아, 교집합 B가 여기니까 2,9다.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지. 바로 B가 나온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자, 저렇게 써진 거예요. 자, 이렇게 써지면 뭐 드모르간의 법칙권에서 모두 이렇게 바꾼다겠지. 자, 이것은 A, 여집합, 여집합을 밖에다 빼고 이렇게 A, B 그대로 쓰고, 자,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요것은 여기랑 같은 말이야. 이걸 딱 이렇게 나오면 여집합, 여집합 막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요거랑 같아. 합집합의 여집합 그 말이야.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합집합이니까 그 바깥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원소가 5, 7, 1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5, 7, 10이 있다 그 소리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부터 9까지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없는 녀석들을 여기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5, 7, 10. 여기 이거 잘못 써졌네요. 이거 못하고 좀 있어요. 여기를 미만 말고 여기 10이라고 써놔서 이하라고 좀 바꿔야 돼요. 자, 10 미만이 아니라 10 이하. 알죠? 그래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오타가 1부터 10이라서 여기 10 이하인데 미만이라고 써졌어요. 오타. 그래서 이하로 바꿉시다. 그냥. 자, 10 이하의 자연수로 바꿨습니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이렇게 쓰면 1부터 10까지니까 1부터 10까지니까 뭐야? 여기 이제 없는 거. 1 없지? 1 여기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2, 3, 4, 5. 4, 5. 5가 있으니까 4가 안 보이지? 4가 안 보니까 4도 써줘야지. 그 다음에 가다가 6, 7, 8, 9, 10 다 있네요. 자, 이거만 힘들지?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 맞죠? 자, 12 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자, 그래서 다 채워내면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제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요것들의 합 그 말이죠. 자, 1하고 9 다음은 10이고 이것은 16이겠지? 자, 16 여기다 이렇게 바로 되겠어요. 자, 여기 미만이 오탑이다. 미만 10 이하로 바꿨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가끔 조금씩 실수가 좀 표기상 오타가 좀 있어서 가끔 발견 못할 때가 좀 있어서 양해 바라고, 어쨌든 요거 이하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하로 바꿨을 때는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런 것은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냥 옳은 거 찾기. 자, 그런 것은 이제 여기 벤다이그램 같은 거 그려서 알아봐도 되겠고 그냥 연산을 해봐도 되는데, 그냥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벤다이그램 그려서 영역을 표시해서 하는 게 좋다겠어요. 그래서 영역을 써놓고 다 대입해 보면 금방 보입니다. 자, 일단은 A, B, A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 집합을 또 그려줘. 자, 요거 그림 하나면 저기 있는 모든 녀석을 다 쉽게 판가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연산 법칙에 따라서 막 전개하고 이런 것은 그냥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산 중심이라 좀 별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특별히 그냥 영역을 표시해서 모든 벤다이그램 문제를 다 집합의 문제를 풀어가니까 아주 쉬워요. 그렇게 따라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영역을 나누세요. 무조건이 집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1, 2, 3, 4 알겠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만이에요. 이렇게 나눠놓고 저기 있는 걸 싹 대입해보면 금방 보입니다. 자, 첫 번째 A 차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여기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보면 1번이죠. 영역상 여기가 1번 그 말이에요. 1번. 자, B라는 집합은 뭡니까? B는 2, 3이지? 2, 3 영역에 자, 1번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냐? 자, 똑같은 영역이 없죠. 똑같은 거 없지? 부분집합 되려면 여기 B에도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이런 것은 좀 연산을 고쳐주는 게 좋아요. 아까 했죠, 저것은. 아까 이것은 A 차집합, B 여집합 그러면 저것을 고쳤을 때 A 차집합은 교집합 바꾸고 이것은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은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된다겠지? 이것의 여집합은 B니까 아, 이것은 얘랑 같은 말이에요. 자, 2번은 그냥 맞는 거다 그 말이야. 아까 한 거고요. 다음에 3번. 자, 이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통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느냐, 얘가 되느냐, 그만 이건 대입만 해보면 돼요. 1번. A라는 집합은 A는 뭐야? 1하고 2번 영역이지? 1번하고 2번 영역 그 말이야. 자, 동그라미 안 치고 그냥 1이라고 썼습니다. 영역입니다. 원소가 아니고. 1번, 2번 영역 그 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교집합이 이거예요. 교집합이 2번인데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1, 3, 4가 되겠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1,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그리 당연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합집합이잖아요. 영역의 합. 1번, 2번하고 1, 3, 4를 합하면 1, 2, 3, 4잖아요. 1, 2, 3, 4 맞죠? 자, 이것은 맞다 그 말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 자, 아까 했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기다 쓴다면 여기다 영역만 쓰겠어요. 교집합은 이거지? 그것의 여집합은 1, 3, 4겠죠? 1, 3, 4번을 말해요. 지금. 자, 1, 3, 4번이 교집합의 여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이거잖아요. 이것의 여집합은 뭐야? 4번이지? 4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기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 3, 4라는 집합인데 4번 영역에 이렇게 부분집합 되느냐? 아니지? 거꾸로죠. 거꾸로.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아, 이것은 틀렸구나. 그 말이야. 그다음에 5번에 자, 이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 자, 저렇게 써져 있으면 뭐라는 것 같아요? 5번은 저거 이제 바꾸면 자, 이것은 여집합을 밖으로 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은 거죠. 왼쪽은 이 녀석이 A 합집합 B랑 같냐 그 말이야. 자, 교집합의 여집합이 합집합이랑 같느냐. 자, 교집합은 아까 2번이 그것의 여집합은 1, 3, 4니까 얘는 1, 3, 4잖아요. 1, 3, 4번. 합집합은 1, 2, 3이지. 자, 이게 합집합이. 이건 교집합의 여집합, 이건 합집합. 여기가 이렇게 같은 거냐, 둘이 같은 거냐 그 말인데 1, 3, 4, 5, 1, 2, 3이니까 같지 않잖아요. 아, 같지 않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두 개가 옳다. 자,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 B 사이에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은 어떤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주는데 저 조건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거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저 조건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A, B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고 비차집합 A는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에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여기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여기 원소가 없다 그 소리를 하겠어요. 여기 원소가 없어.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B는 누구냐? 이쪽에 원소가 없으니까 요게 B겠죠. 요 녀석이 B다 그 말이야. B라는 녀석은 요 녀석이 전부다 그 말이야. 왜냐면 이쪽에 원소가 없으니까. 알겠죠? 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B의 전부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B가 A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 이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하고 같아요. 그림을 해석하면 그런 말을 해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좀 새롭게 다시 그리는 거예요. B를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집합도 있고 전체 집합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조건에서 푸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을 싹 갖다가 대입해보면 금방 보입니다. 자, 영역을 또 1번역, 여기 B가 1번이에요. 나머지 여기를 2번, 나머지 밖에를 3번. 영역이 3개밖에 없지. 이 3개 가지고 다 옳은가 없은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가 B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자, A는 1, 2번이지. A는 1, 2번을 말하지. B는 1번을 말하고. 이렇게 부분집합이냐 그 말이야. 이 녀석이 여기 부분집합 아니죠. 거꾸로지. 이것은 틀린 말이구나 그 말이고. 두 번째.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A랑 B의 교집합. 자, 이것은 그냥 A가 그냥 그림에 보이죠. A는 이거잖아요. 1, 2. A는 1, 2.
그 다음에 B는 1. 그러니까 교집합은 1번이 되겠지. 교집합이 B잖아요. 근데 공집합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구나 그 말이야. 굳이 뭐 간단해서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U에서 합집합을 차집합했다 그 말이야. 자, U에서 합집합을 차집합했다. 그러면 U는 이거 전체잖아요.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 자, A와 B의 합집합은 뭡니까? 요 녀석이죠. 자, B랑 A를 합하면 뭐야? A잖아.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은 A랑 같은 거예요. 저 조건에서는. U에서 A를 차집합한다 그 말하고 같아. 합집합이 A니까. 그래서 U에서 A를 차집합하면 그 녀석은 A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A를 차집합했으니까.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 4번. 이런 거인데 이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사용해서 표현을 좀 바꾼다면 4번이네. 자, 저건 뭐야? A. 자, 합집합은 교집합하고 이렇게 반대로. 자, 이것은 반대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집합은 밖으로 빼서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바꾸면 알기가 쉬워요. 이 녀석은 B의 여집합하고 같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근데 A 교집합 B. 자, B가 A에 속할 때 B랑 A의 공통인 게 뭐야? A는 이거고 B는 이거니까 둘이 공통인 것은 B죠. 여기서는 B랑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얘가 B랑 같아.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맞다 그 말이야. 5번에 A 차집합 B랑 요거랑 합집합을 하면 U다. 저것은 말이 좀 기니까 조금 별도로 검토를 좀 천천히 해줘야 돼. 일단은 A 차집합 B 이렇게 있고요. 합집합에 이제 B의 여집합, 차집합 A가 U냐. 자, 이것도 영역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조금 여기가 이제 좀 모양상 좀 불편해요. 모양상. 이렇게 모양이 좀 불편할 때는 이걸 좀 알기식에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 차집합이잖아요. 차집합일 때는 얘를 바꾼다고 했어요. 자, B의 여집합, 차집합 이 부분만 좀 떼서 보면 자, 여기서는 B의 여집합 앞에는 그대로 쓰고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꾸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뒤에 것을 여집합으로.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드모르간의 법칙이니까 B랑 합집합 거꾸로 그 다음에 A 해주고 이것의 여집합하고 같아야지.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죠. 잘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알기가 쉬운 겁니다. 자, 이제 이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는 이것도 말이에요. A에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B를 차집합하면 2번이 남겠죠. 자, 이것은 2번 영역을 말하는 거지. 2번이.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는 뭐야? A 합집합 B는 이거 합하면 그냥 A인 거지. A, 이것은 A를 말하는데 A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에 여집합 3번 영역이지. 이것은 3번 영역을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번 영역, 얘는 3번 영역인데 둘이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2, 3이 되겠지. 2, 3. 2번, 3번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전체 집합은 1, 2, 3이잖아요. 1이 빠져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야. 전체 집합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분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항상 차집합이 나오면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꿔야 좀 알기가 쉬운 편으로 바뀌고 또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좀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건을 주대. 저럴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 조건은 또 무슨 조건인가를 또 알아봐야지. 공집합을 써놨어. 자,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졌어. 저것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렇게 나오면 녀석을 표현상에 자, 녀석은 이렇게 나오면 좀 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알기 쉽다 했어요. A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주고 뒤에 집합은 여집합. 이것의 여집합은 B죠. 이렇게 바꾸면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써주면 마찬가지로 B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뒤에 건 여집합이니까 A 이렇게. 이거랑 같은 말이야. 저런 말인데 저렇게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A, B를 항상 그려놓고 A 차집합 B라는 건 뭐예요? 여기를 말하죠. B 차집합 A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합했으니까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전체인데 그게 공집합이다 그 말이야.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공집합이다 그러면 원소가 없다는 뜻이니까 X표를 치세요. X. 여기 원소가 없어. 이제 그래놓고 딱 보면 무슨 말이냐? 그럼 A가 어디 있느냐? A는 누구야? 이게 A죠, 그러면? 여기 원소가 없으니까. A 중에서 여기 원소가 없으니까 이것만 A인 거지? 마찬가지로 B도 원래는 이게 B인데 이쪽에 원소가 없으니까 이게 B잖아요. 그럼 얘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한 거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A, B가 같다, 그 말이야. 둘이 같잖아. 그죠? 이게 A이고 B니까. 그래서 저 말은, 저 조건은 A, B가 같아요, 그 말고 같아요. A는 B랑 같은 집합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A, B가 같으니까 B 자리에 둘이 같으니까 그냥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B는 다 A인 거지. B 대신에 다 A로 넣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알기가 쉽게. 자, B 대신에 A를 넣어버리면 돼. 같으니까. A는 A의 집합은 A의 집합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 다음에 자, 이것도 A의 이어집합으로 바꾸면 되겠지. B의 이어집합 대신에 A의 이어집합. 그 뭐야? A랑 A 이어집합을 합했다. 자, 어떤 집합과 그것의 이어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인 거지. 맞는 거죠. 이렇게 B 대신에 다 A를 넣어버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얘도 A로 바꾸면 되지. U에서 A를 차집합한다. 그러면 A 이어집합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좀 연산을 조금 해줘야지. 정리해줘야지. 여집합 이런 것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4번은 별도로 좀 연산한 다음에 A의 여집합, 차집합 B인데 얘는 나오면 좀 정리하는 거라겠어요. 이것도 이제 B 대신에 A로 바꿔서 넣어버려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A의 여집합이다 이 말이지. 지금 바꿨을 때 이게 옳은가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좀 정리해야지. 자, 이건 잠깐 놔두고 이것은 차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뒤에 것은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 말이에요. 이 녀석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것은 여집합으로 바꾼다. 알겠지? 요거는 같은 말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통 그 말이야. 이것은 A 여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계산하면 이건데 그 녀석이 요거 B 대신에 A 넣으면 A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맞죠? 보니까 맞구나. 자, 그 다음에 5번에 요 녀석은 공집합이냐.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B 대신에 다 A를 넣어버리면 돼요. 자, 여기 B 대신에 A를 넣는다 그러면 뭐예요? A 합집합, A 여집합. 자,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이것은 전체 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다 그 말이야. 앞에 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뭡니까? B 대신에 A를 또 넣으면 A 합집합, A 여집합. 똑같죠? B가 A랑 같은가? 그래서 A 합집합, A 여집합이니까 이것도 전체 집합이지? 그러니까 얘도 전체 집합 그 말이야. 가운데가 교집합 그 말이야. U랑 U의 교집합이지? 똑같은 녀석의 공통 그 말이니까 그냥 누운 거지. 공집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6번에 이제 부분집합 관계로 이렇게 조건들을 막 여러 가지로 막 쓰는 수가 있잖아요. 자, 집합 A는 A, B, C, D, F다 이렇게 있고, B는 이렇게 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X의 정체를 좀 알아보자. 그 소리는 일단은 여기 있는 집합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먼저 A라는 녀석은 A, B, C, D, E, F가 있고, B라는 녀석은 D, E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자, A랑 X를 합집합했던 A다. 자, A랑 X를 합했더니 A야. 그러면 저런 것은 대부분 교집합이 A다, 합집합이 A다 이런데 둘 중 한 가지 이야기예요. 만약에 A가 있고 X가 있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X가 있고 A가 있다. 이런 경우. A가 X에 속하는 경우, X가 A에 속하는 경우 둘 중 한 가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이런 말. 합집합이 누구다, 교집합이 누구다 막 저렇게 써진 거예요. 저런 것들은
A가 X에 속할지, X가 A에 속할지 이런 둘 중 한 가지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저 말에 맞는 걸 찾으면 돼. 자, A랑 X를 합했더니 A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어때요? 요거 A랑 X를 합하면 어떻게 돼? 합집합하면 X인 거지. 합했으니까. A라고 써야지. 요 그림이 아니다. 자, 요 그림. X가 A에 속하면 X랑 A를 합하면 이거랑 이걸 합하면 A잖아요. 요 그림 이야기야. 즉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소리야. 그래서 저런 말이 써져요. 똑같이 이야기하면 요거 차집합비. 자, A 차집합비를 써봐야 됩니다. A 차집합비. A 차집합비는 누구냐? 여기에서 요걸 차집합한 거야.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 빼는 거니까 D랑 E를 빼면 되니까 A, B, C, F죠. A, B, C, F. 자, 이것이 차집합. 자, 이 차집합인데 그 차집합하고 X랑 공통인 게 AF예요. 자, 그게 오늘 이제 X라는 집합을 찾는 거 이야기인데 X라는 집합의 원소를 좀 찾아보는 거 이야기입니다. X는 뭐다?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여기에 부분집합인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부분집합인데 그 원소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조건에서 요 녀석 차집합. 요 차집합하고 X랑 공통인 게 AF라고 했지? 예. 차집합은 얘들인데, 얘들하고 X랑 공통인 게, 얘랑 공통인 거. 공통인 게 AF다. 그 말은 교집합이 AF다. 아, 여기에 A랑 F가 들어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있다. 그 말이야. 아무튼 이런 관계가. 그러면 이것에,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것의 공통인 게 이거라는 것은 나머지 AF 빼고 BC 말이야. 자, 여기에 BC는 안 들어있다. 그 말인 거지. 자, 공통인 게, 요거랑 공통인 게 AF밖에 없으니까. 공통인 게, 요거랑 공통인 게 AF밖에 없어요. 근데 요 집합에는 BC도 있는데, BC는 공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는 BC가 안 들어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 간파를 해야 돼. 그렇죠? 공통인 게 AF만 공통이니까 BC는 안 들어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B랑 X의 교집합은 2다. 자, B는 이겁니다. 지금 B하고 E. 얘랑 X의 공통인 것은 2다. 보면 그지? 이거랑 공통인 게 2니까 2도 얘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얘가 2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것도 D는 어떨까요? D. 자, 얘는 공통이 아니라겠지. 2만 교집합이니까 얘는 또 공통이 아니니까 X에 D가 안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는 들어있고 누구는 안 들어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은 요 녀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B, C, D는 안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자,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저것을 만족하는 집합 X는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이런 거지. X라는 집합은 여기에 부분집합인데 A, F, E는 갖고 있어야 돼. 원소로 갖고 있으면서 B, C, D는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그 말이야. 그것의 개수.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과라는 공식 이야기죠. 자, 요거 A랑 F랑 E. 얘들은 갖고 있는데 B, C, D 얘는 안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쟤들 안 갖고 있는 그것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보겠어요. 자, 이 원소가 지금 연속도 원래 6개지. 6개인데 A, E, F 얘들을 갖고 있는데 B, C, D는 안 갖고 있어. 이게 얘들만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지. 요것을 원소로 갖는 또 얘들은 원소로 갖지 않는 B, C, D는 안 갖고 있는 그것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그럼? 자, 딱 요거 하나밖에 없지. 요거 말고 다른 거 없잖아요. 얘들은 안 가져야 되니까 더 추가할 필요 없지. 요것만 갖고 있는 거 한 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럴 수도 있다. 자, 원래는 이제 보통은 막 여러 개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특별히 한 개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누가 들어있고 누가 안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부분집합인 X의 조건은 X는 딱 요것만 갖고 있는 집합만 되겠다. 다른 것은 더 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
1번에 전체 집합 이유는 10 미만의 자연수. 자, 이것에 두 부분집합 이렇게 A,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 만족시키는 이유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아까랑 비슷한데 조건이 조금 다르게 써졌죠.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써봤고, 자, 전체 집합은 10 미만의 자연수 1부터 9까지죠. 그 다음에 부분집합 A, B가 막 써있으니까 일단 A, B를 좀 표시 좀 해봐야지. 자, 전체 집합 이렇게 또 표시하고요. 자, 교집합부터 찾아야지. 135 그러니까 1하고 5가 공통이지? 1하고 5가 공통이고요. 그러면 1하고 보니까 B는 이쪽은 3이 있는 거고, 저쪽에 이제 12589 12589니까 1, 2, 5, 8, 9 있으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여기 없는 원소들이 한 자리 자연수 나머지가 이제 요 바깥에 있는 거지. 이제 그것도 써본다면 1, 2, 3, 4가 없으니까 4를 써주고요. 5, 6, 6이 없고 7, 7도 없네요. 자, 이 녀석들이 전체 집합인 것인데, 상황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서 A 합집합 X는 B 합집합 X, 이것을 만족하는 U의 부분집합 X는 몇 개냐. 자, 일단 이것을 만족하도록 해봐라 그 말이야. 항상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까랑 비슷하지만 X의 원소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냐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안 다음에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알아봐야 돼. 그런데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일단 써졌으니까 이거 좀 밑에다 써본다면 1, 2, 5, 8, 9예요. 1, 5, 8. 자, B는 1, 3, 5니까 1, 3, 5죠. 자, 이래놓고 이제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X랑 합집합 하자. 이것도 합집합 X랑 하자.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니, 원소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등식이 성립해야 돼. 여기도 X가 합해지고 있고, 여기도 X가 합해지고 있죠, 지금. 합집합들인데,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X라는 녀석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될까, 그 말이야. 자, 합했는데 같아야 돼. 알죠? 이거랑 이것이 같아야 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일단, 이쪽에 지금 1, 3, 5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 5는 있는데 3이 안 보이지. 여기에 3이 있는데 이거 합집합하면 3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3이 안 보이죠? 아, 그러면 여기 3이 없기 때문에 A에 3이 없으니까 X라는 녀석이 얘가 3을 원소로 가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합해서 3이 원소가 되겠지. 이쪽에 없는 거. 자기가 이쪽에 없는 거. 3이 없으니까 3을 X가 보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합해서 양쪽이 등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지금 3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에서 보면, 자, 요 녀석은 1, 3인데 여기는 1, 5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1, 5는 갖고 있는데 2, 8, 9가 없잖아요. B라는 집합에 2, 8, 9가 없어. 아, 그러면 이걸 합했을 때 같으려면 X가 2, 8, 9를 가져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합했을 때 갖게 되겠다. 2, 8, 9. X가 2, 8, 9도 가져야 된다. 여기에 없는 것을 여기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아, X는 2, 8, 9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X는 양쪽 갖고는. 나머지는 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집합은 3을 가져야 되고, 3을 가져야만 양쪽에 등식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 8, 9도 가져야만 된다. 얘들을 가져야 된다. 얘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을 갖고 있는데 X는 누구냐면 U의 부분집합이야. 즉 1부터 9까지 이것의 부분집합이 원소가 이것을 기본으로 갖는 거야.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면서 나머지는 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만하고 같아. 나머지 원소가 총 9개 중에 4개가 있으니까 5개가 더 추가돼서 상관없지. 자, 이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 32개예요. 자, 이 녀석이 우리가 찾는 x의 개수다 그 말이야. 그렇죠? 얘를 기본으로 가지면서 이 5개로 이제 막 만들다 보면 공집합도 있고 막 있겠죠? 거기에 얘들을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32개가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 나오는 또 문제 중 하나고, 이거 외에도 또 막 조금씩 변형되고 좀 다른 조건 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주든 간에 이렇게 좀 막 연산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X의 원소는 누가 들어있는가, 누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과는 식에다가 넣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강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